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출발은 굉장히 좋지 못했었지만 다행히도 오후장에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장중에 2% 이상의 급락도 나왔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0.7%로 오늘 3,584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은 무려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힘이 좋았다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양시장 모두 종가에 많이 올렸다는 것이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만 4% 급등이 나왔고,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파란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방산주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또 빠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코스닥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바이오주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로봇 쪽, 또 반도체 관련주도 있죠. 바이오보다는 주로 테크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었고, 그게 오늘의 코스닥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비록 오늘 코스피는 조금의 뒷심이 있었다고 해도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1조 원, 기관은 거의 5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2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5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8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기관만 나오는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대한전선, LG전자, 한국전력, 포스코부처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SK스퀘어, 한미반도체, 네이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은 3.5%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지난 4월쯤 당시였죠. 그때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 이슈에 발목이 잡히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고, 그 이후로 거의 6개월 만에 최고치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2.7% 급락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1.9%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무려 6.3%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핏 차트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그동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종목이 있었고, 그런 종목의 변곡점이 나올 때 그때는 저점에서 큰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당시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바로 이 당시였습니다. 4월 9일 수요일이었죠. 시장이 매일같이 빠지고 있었지만 4월 9일 당시에 그때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또 거래량을 살펴보세요. 확실히 평소보다는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의 하나의 변곡점을 일으켜줬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하락을 봤을 때 약간은 반대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6개월 동안의 시장의 계속적인 상승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고점 부근에서 큰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평소보다 조금은 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오늘 조금은 저점보다는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이제는 확실히 변동성을 한번 대비해 볼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게 어디까지 변동성이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힌트를 한번 얻어볼 수가 있다면 금요일날 주가가 빠졌던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 100%를 때리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게 지난 4월의 악몽을 재현시키면서 지수에 큰 폭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나왔던 관세 이슈, 그게 약간은 봉합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점이 이번 달 말일부터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그때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온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와 같이 방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방한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상회담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10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조금만 낮게 점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정상들이 온다는 것은 이때가 미중 간의 관세 이슈에 대해서 약간의 각국 간의 봉합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말하는 방식들을 봤을 때 항상 어떤 특정 시점이 있죠. 이게 뭐 계약 당시가 될 수도 있고, 또 협상 당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전부터 어떤 협상이든 간에 계속 흔드는 작업들이 꼭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지난 8월 당시에 국내와 관세 협상이 있을 때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월 말일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트럼프의 어떤 발언들, 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적 이유는 만약에 지금의 증시가 저점에서 살짝 반등이 나온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흔들기가 있다고 해도 그 상승보다는 하락의 깊이가 더 깊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의 요동을 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시장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고점에서 매도를 고민하는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개인들은 아무 때나 팔 수도 있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분명히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도 지금 위치에서 어떤 대외 변수가 나왔다는 것은 일성의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에이펙 정상회담 전까지 한번 대비를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흔들기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업종들은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됐고 우리가 지금처럼 고점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조금은 흔들기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버텨나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좋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담부터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장중에 열리고 있는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1% 빠지고 있고 대만도 1.7%, 또 중국 증시도 1.3%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낙폭이 깊다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트럼프가 강경 발언을 했지만 또 다시 중국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멘트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또 시장의 급락을 막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멘트를 보면서 항상 트럼프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돌발적인 발언일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측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코멘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일 없이 끝난다면 어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조금 더 관망해보자, 그런 관점을 가져보시고 내가 지금 신규 투자를 노리고 있다면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어떤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변동성 구간을 활용해서 기회를 엿보는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그리고 반도체는 내일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슈인데 내일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아마 아침 8시쯤 그쯤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이번 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관세의 영향을 받았던 첫 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했던 것이 이번 8월부터였었죠. 그럼 3분기 끝 무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영향을 받는 첫 분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혹시나 실적이 조금은 부진하다고 해도 그러한 실적보다 미래의 실적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즉 미래의 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재고 주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또 HBM 퀄테스트 통과, 이런 미래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도 또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숫자 부분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프리마켓부터 오전장까지 주가의 변화는 어떻게 나오고 있고 또 프로그램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4% 급락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3%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저는 트럼프의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해도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고 특히 이런 대형주들은 갭을 띄우고 출발했다는 것은 정말 높은 확률로 갭을 메우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지금 갭을 크게 띄웠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경계를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저점에서 매수를 했었다면 그냥 푸근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반도체 대형주가 두 종목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인데 리노공업도 2.7%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마이크론도 6%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자, 사실 한미반도체는 HBM 대장주 세 종목을 꼽는다면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하이닉스는 24년 고점을 당장에 돌파했었죠. 자,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24년대 고점을 당장에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만 그렇게 상승했던 폭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경쟁사의 등장, 그게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HBM 대장주가 SK 하이닉스라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흔히 왼팔 오른팔이란 표현을 하잖아요. 왼팔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오른팔은 한미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팔은 제대로 활약을 했었다면 오른팔은 그대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경쟁사가 등장을 했던 것인데, 첫 번째로 이 기업은 TC본더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쪽의 계열사인 하나세미텍이 있죠. 이 기업이 SK 하이닉스와 TC본더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었고, 그게 아마 작년쯤이었나요? 이때 이 종목이 큰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번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LG 쪽은 아직까지는 납품 소식은 없었지만 LG 그룹사에서도 TC본더 장비를 상용화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쟁사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경쟁사 등장이 이 기업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저는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반도체 관련주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언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경쟁사의 등장이 우리가 너무 크게 우려를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게 강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로서는 그런 부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하지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틀 동안에 조금은 많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1월 당시 13만 원을 돌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주가가 두 차례 크게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봤을 때는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매물대에 부딪혔다는 것은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저는 급락이 나왔다고 해도 여전히 하반기는 반도체, 로봇,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현재로서는 이 세 개 업종을 가장 주목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았다면 오늘은 또 시장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약 보름 정도 남았고, 그에 따른 충분히 변동성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늘 주목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잘 살펴나가자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